안녕하세요. 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월 4일 초강력 대책을 앞두고 초급매가 쌓이는데 살 사람이 뚝 끊긴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광역시와 중수도시는 매수자가 사라져서 을신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집값을 띄우는 1차적 동인이 바로 외지인 갭투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집값을 부풀리면서 현지인들이 상투에 패닉바잉, 영끌 매입을 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갭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 거품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2021년 가격이 또 오르면 분명 거품은 터지고 말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초초급매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뭐 집값 폭등한다고 난리 치더니 오늘 왜 이러냐. 아니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지금 집값이 크게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주로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은 멈칫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파트 거품 폭발, 돈을 빨아들이는 아파트 블랙홀. 지금 블랙홀 이 사이로 아파트가 있는데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품은 점점 커지고 있네요. 부동산 버블 팽창 2011년 뛰면 폭발한다. 자, 여러분들 왜 지금 우리가 버블 집값이 단순히 많이 뛰어서 버블이 아니에요. 뛸 수도 있죠.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왜 버블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왼쪽 보시면 일단 8년째 뛰었습니다. 그리고 250% 뛰었어요. 서울 기준입니다. 물론 경기도 지방도 고가 아파트는 그 정도도 더 뛰었어요. 3배, 4배, 5배까지 뛴 것도 있으니까. 자, 바로 이거예요. 서울이 세계 2위예요. 2위. 도심지역 2위. 전체는 5위. 수천 개 도시 중에서.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조건이. 거기다가 이 가계부채 증가율 또는 가계부채가 2위 수준이에요. 주요 국가에서. 자, 더군다나 현재 2021년인데 사상 최고의 폭등이라고 뉴스 기사에 도배질을 하고 있죠. 바로 이 5가지,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버블 결국은 폭발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에 올라가는, 그러면 왜 계속 지금도 뛰고 있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느냐?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속되는 한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도 쏟아내야 돼요. 그 전에 못 잡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도 집값 뛰었잖아요. 저금리도 지속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정부 정책이 지금 없다는 게 가장 이게 문제죠. 넘쳐나는 유동자금, 토지보상금. 결국 이쪽은 이제 집값이 뛰는 원인을 제공한 거고, 여기는 그 결과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뻥 하고 터질 일만 남았죠. 집값 거품 폭등, 누구나 투기 세력. 지금 투기 세력을 잡는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이 시점에서 뭐 여야, 국회, 정부, 투기꾼들 또는 국민들 다 투기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동감하실 거요? 볼까요? 자, 집값 거품이 폭등하고, 자, 먼저 정부 국회 보자고요. 코로나 경기 집값 부양. 솔직히 부양책 썼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공급대책, 그것도 임대? 괜히 재개발 들쑤셔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뇌관 집값을 방관했어요. 지금 이 국회도 그래요. 자기들 집값 뛰니까 이런 국회의원들 처음 봐요. 그전에는 이렇게 집값이 너무 뛰게 되면 견제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여기 무주택인 사람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처먹고 뭐 하는지. 나 같으면 내가 국회의원이고 집이 없다면 열불나서라도 막 난리 칠 것 같아요. 당적에서 파일까 봐 그러나? 집값 상승, 세금, 경제에 악용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집값 잡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부재다. 정부가 역할을 못해주면 국회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언론 볼까요? 언론은 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냐?
집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세요. 맨날 뛴다. 이거 스마트폰 보면은 그 뉴스 신문사별로 쫙 뜨잖아요. 맨날 집값 뛴대요. 사상 최고래요. 그래갖고 패닉 바잉을 부추기요. IMF 서울안정 통계를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다른 곳들은 우리나라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IMF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냥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아파트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올라가지도 않는 빌라 유치해가지고 통계를 내니 그게 맞겠어요? 집값 거품보다 세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빨리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잡아라. 이게 언론의 역할이지. 집값 최고가로 뛰었다. 올해 전문가들이 뛴다고 한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다. 자꾸 뭐 한다 하여튼 꼭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2021년 집값 폭등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국민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집값 폭등 세계현상이라고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요. 집값 폭등 당연하게 인식을 합니다. 이제는 당연한 게 됐어요.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투자 여기에 열을 올리고 영끌 갭 투자가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렇게 잡았는데도 뛰거든. 그렇게 잡았던 친구 걱정했는데 걔가 뛰거든. 왜? 안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실종 올해 1월달 들어서 갑자기 왜 거래가 실종됐는지 심각해 보여요. 자, 외지인 매입 대부분이 갭투자. 갭투자는 글자 그대로 일부 제외하고 다 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본인이 거주도 안 하면서 잡은 거잖아. 전세를 끼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제도 그걸 악용한 거죠. 근데 또 이분들만 뭐라고 할 거 없어. 집값이 다 뛰는데 나는 무주택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병신 되는데 바보 되는데 외진 거래 늘면서 집값 급등. 근거 자료를 한번 보자고. 2020년 10% 넘게 오른 곳 중에서 말만 10%지 실질적으로는 30-40% 뛴 거겠죠. 자, 17곳 중에서 15곳을 외지인들이 싹쓸이한 거야. 여러분들 어떤 도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외지인이 집을 산 비율 보다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높아야 하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 1년간 거래를 봤더니 계룡시 원래는 38%가 외지인이 샀어요. 근데 51%로 거래된 거에 반절 이상의 외지인들이 봉고차 끌고 버스 끌고 가서 그런 사람들 안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 42.2% 이것도 높은 건데 1년 만에 작년에 53.5로 늘어났어. 김포시 47% 58.2 엄청나게 투기했네요. 안양시 45.4에서 54.5, 구리시 46.3, 54.4, 군포시 44.4, 52.5. 이게 올해 지금 반수 넘게 지금 외지인들이 잡았다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갭투자 외지인들은 거의 갭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도 볼까요? 창원시 43.2, 48.5, 대전시 45.2가 48.7, 울산시 40.9, 40.7. 결론적으로는 아까 또 제가 말했지만 17곳 중에서 15곳 여기 도시 이외에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다 늘어났어요. 외지인의 비율이. 자, 3단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잔잔하게 흘러가던 이곳에 돌멩이 파문을 던져서 팍 물결이 치게 올라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에요. 자, 특히 외지인들도 선수들이 갑니다. 갭투자, 집값을 폭등시켜놔요. 그러면 이게 웬일이다냐 하면서 현지인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처음 잡은 사람은 괜찮은데 영끌로 막 왜? 뛰었으니까 안 잡아지 했는데 계속 뛰는 거야. 호가도 높고 이거 뒤처지겠구나 하고 나중에서 잡게 돼요. 이게 외지인들의 이 갭투자, 벌써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외지인, 갭투자. 이 현지인들이 당하는 거야. 결국 이제 지금 시점 같아요.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집값이 딱 정체됐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추락할 일만 남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그 비싼 값을. 인구도 감소하는데. 자, 그럼 사례를 보여줄게요. 집값 버블 형성 과정, 단기 폭등 아파트 폭락 위험 보자고요. 자, 일단 한강 신도시 2차 KCC 수혜진 이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 김포 다 그렇고요. 지방은 더 심해요. 이것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방은 더 심하다고 했어요. 자, 보자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네요. 16년부터 19년 때까지 잔잔하게. 그러다가 19년 하반기부터 외진들이 집중 갭 투자를 합니다.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뛰는 이 네모 박스 잘 보세요. 이때 현지인들이 연끌해가지고 단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6개월도 아니에요. 뭐 냉정하게 말하면 2, 3개월 만에 날아간 거지. 자, 이때 3억대에서 놀던 게 6, 7억대 더블 이상 뛰었네요. 매물도 여기 위에 있어.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내려오는 거야, 이제 매물이 서서히. 안 팔리니까.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지금 김포 지금 여러분들 아직 싸게 거래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고점 찍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양시도 거의 막 좀 난리고 양주시, 파주시 난리였는데 이제 지금 거의 꺾이는 직전 같아요. 제 말 들으세요. 그런데 막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다만 평형별로 좀 들뛰었던 것들 있잖아요. 한 10평대, 20평대 초반에 좀 들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60평대 거품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25평. 아무튼 큰 평수 거품이 심합니다. 자, 이거 잘 봐봐요. 이게 바로 지금 34평 가격이거든요. 이게 바로 김포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수도권 바로 외지인들이 끌어올려가지고, 물론 외지인들만 다 탓할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갭투자, 연끌 매입,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한번 오늘 그래프를 봐봐요. 제 거 유튜브 보신 분들 당장. 자,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빠지냐. 단기간에도 폭락을 해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중 1단지 보세요. 자, 43억이 33억, 10억을 폭락했네요. 아크로 리버파크 34억 26억, 8억 폭락. 지금 폭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 작년에. 자,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엘리트파크 10억이 6억, 4억.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6억까지 대출하고 가죠. 한국 아델리움 3차 11억이 6억, 5억이나 폭락을 해요. 반토막 났어요. 대구 수성구 수성동 수성 3가 롯데캐슬. 자, 작년에 많이 빠질 때 17억이 12억, 5억 폭락하고, 버무 메르디앙 웨스트 카운티 12억이 7억, 5억 폭락하고. 자, 여기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은 더 심각하죠. 자, 해운대 두산에부터 제니스 보면 38억이 25억, 13억이나 떨어져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에 15억, 20억 넘는 것들은 50%도 더 추락할 수 있어요. 지금 몰려있는 분들, 본인이 연끌을 했다고 치면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아니, 돈 있는 분들이야 뭐 떨어지면 좀 또 어떻습니까? 해운대 LCT 분양권마저도 31억, 18억, 결국 13억이나 떨어졌네요. 31억짜리가 18억대로 떨어졌어요. 입장 날 가능성 커요. 다시 경고하지만 지방 지금 있죠? 입장 날 가능성 큽니다. 입장 날. 이때는 그렇게 옛날부터 지금처럼 많이 뛰지도 않았어. 지금은 뭐 엄청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특수 고가 아파트나 그러는데 지금 여러 아파트들이 그럴 것 같아요. 가계부채 급증하고 집값 거품 폭등했는데 만약에 2021년 집값 더 뛰면 부동산 버블 폭발. 차라리 지금 무주택자들 지금 막 폭등하잖아요. 더 뛰라고 하세요. 결국 터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러면 뭐 집가진 가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아니 2억짜리가 10억 뛰었는데 그건 나라 망하지 않고 10억짜리가 2억 5억 뛰면 나라 망합니까?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현황, 가계부채 급등, GDP 대비 100.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승률은 거의 1, 2위예요. 증가율 1위라고 나왔잖아요. 가구당 8,256만 원, 엄청나네요. 채무 상환 능력도 악화, 우리나라가 내용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실물 경제, 금융 불안은 아주 많습니다. 높아요. 집값 거품 위험, 특히 30대 자영업자, 저소득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상위 그룹 때문에 터지는 거 아니야. 하위 그룹에서 서민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터지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잊지 마세요. 소득 증가율 1.7%, 빚 증가율은 소득 대비 무려 2.3배. 왜 영끌하고 경기는 안 좋고. 가계 부채 경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를 경고 발령한 기관들 볼까요? 해외 기관들. 먼저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계속 정부하고 짝짝꿍 해갖고 금리나 내리쌌고 하더니 집값 상승 속도 과도, 코로나 문제, 가계부채, 소비 위축, 채무 상환 악화,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면 이런 발언을 하겠어요? 자, 국제결제은행 BIS 민간부채 주의에서 경보로, 그 다음에 국제금융협회도 한국부채 여러 차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OECD 유동성 거품 초래 자산 실물 금융이 비대칭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 1년 전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서울이 지나치게 뛰어서 경기도 인천이 남자 집값이 엄청나게 뛸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1등이 경기도, 2등이 인천이에요. 지방은 이미 지금 이제 하락 추세고, 여기 보시면 날아가고 있네요. 경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 취약 지역이었던 고양시, 파주시까지 날아가면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 여기 수용성으로 오고 있어요. 수원, 용인, 성남, 과천, 하남, 다시 중심 지역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서울도 강남이 지금 더 뛰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중심 지역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거야. 다시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올라가고 있네요. 강남 보세요. 서울 강남도 이렇게 완전 치고 가고 있죠. 인천 보세요. 인천도 상당히 높죠. 지금 경기도가 1등, 인천이 2등, 그 다음에 강남이 3등.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4일 대책 발표 전에 최근에는 다시 좀 약간 좀 지켜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얼마 안 남았잖아. 저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기대할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은 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한번 보자고요. 이번 주 시세 봤더니 여러분들 꼭 이거 주마다 나오거든요. 금요일 정도면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매주마다 챙겨보세요. 부동산 흐름을 보니까. 지방은 역시 계속 하락해서 멈추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은 계속 상승하다가 요즘 조금 꺾였네요. 그죠? 지금 대책을 앞두고 약간 주춤. 그렇지만 또 부동산원에서 자료를 보면 이거 주황색 보세요. 수도권입니다. 날아가고 있죠? 자, 이 파란색은 이제 떨어지고 있죠?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부동산 114도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 자, 보시면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인천, 경기도 1등이네요. 0.46은 전국 1등이에요. 솔직히 그동안에 이제 서울이 7, 8년 뛰었는데 경기도는 2, 3년 안에 다 뛰었잖아요. 자, 이제 인천 0.35.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서울 1등, 그 다음에 지방 쪽 보시면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보소 밑으로 쳐졌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0.59%나 상승했다고 여러 자료에서 나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1등. 자, 전국은 이제 지방이 빠지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고, 동남권 아파트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 높죠. 자, 여기 색깔이 빨간색이 많이 줄었죠. 그것은 지방 쪽이 지금 이제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은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이 호가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는 0.46까지 올라가고 있고, 인천도 0.35로 2등을 하고 있어요. 충청도도 지금 제가 대전은 상당히 갈 거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서울은 노란색이긴 하지만 계속 지금 상승 중입니다. 즉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계속 헛발질, 다주택자 투기꾼 맷집만 키웠다. 그렇죠. 맷집만 키웠죠. 왜? 갭투자 다주택자들 정책 한 번도 내놓은 거 없어요.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내놓은 게.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종부세 별로 안 걷었잖아요. 근데 종부세 보세요. 이렇게 걷었네. 19년 기준이에요. 20년은 여기야 여기. 돈 별로 안 걷다가 이렇게. 정말 좋네요. 자, 이번에 증여세 보세요. 자, 이렇게 자꾸 양도세가 세다 보니까 증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2019년에 이랬는데 20년에는 이래요. 20년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바로 이 세금 때문에 세금 걷기만 급급해가지고 다주택 갭투자를 설치게 내놓는 거 아니냐. 자, 아파트가 지금 이 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아파트 거품 폭발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집값이 꾸준하게 오르기만 하면 제 아무리 강심장일지라도 영끌 매입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꼭 잡더라도 눈높이를 낮춰서 매입하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성공하시기 위해서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사는 것과 파는 것, 갈아타기, 분양 등 제방사항에 대하여 멘토가 필요하거나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